60대 이후 인생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여행입니다. 하지만 체력도, 안전도, 취향도 예전 같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남들이 잘 모르지만 안전하고 아름다우며 특히 부부가 함께 걷기 좋은 숨겨진 도서 같은 여행지 5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미뤄뒀던 꿈들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실까요? 첫 번째, 슬로베니아 류블리아나 그리고 블레드 호수. 60대 이후의 여행. 무엇보다 중요한 건 편안함과 안전함입니다. 그리고 슬로베니아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갖춘 여행지입니다. 한국에서 경유해서 14시간에서 16시간이면 도착하는 가까운 거리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줍니다. 붐비지 않는 거리, 맑고 깨끗한 공기, 조용한 분위기, 복잡하고 정신없는 유명 관광지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류블리아나는 인구 30만의 작은 도시지만 마치 동화책에서 나온 것 같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류블리아니차 강변을 따라 늘어선 파스텔 톤의 건물들, 그리고 언덕 위에 우뚝 선 성이 어우러진 풍경은 정말 그림 같습니다. 특히 블레드 호수는 60대 부부에게 최고의 로맨틱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한가운데 작은 섬이 떠 있고 그 섬에는 17세기에 지어진 작은 교회가 서 있어요. 플레트나라는 전통 보트를 타고 섬으로 가서 교회종을 울리며 소원을 비는 체험은 정말 특별합니다. 부부가 함께하면 평생 행복하게 산다는 아름다운 전설도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함입니다. 슬로베니아는 치안이 매우 좋고 현지인들도 친절해서 밤늦게 산책을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물가도 서유럽에 비해 저렴해서 부담 없이 현지 음식을 즐길 수 있죠. 짧은 일정이라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슬로베니아. 동화 같은 풍경 속에서 두 번째 신혼여행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꼭 맞는 맞춤형 여행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르투갈 코임브라 그리고 아베이루. 60대 이후의 여행에서 가장 매력적인 조합 중 하나가 바로 포르투갈의 코임브라와 아베이루입니다. 리스본이나 포르투보다 덜 알려진 소도시들이지만 그래서 더욱 여유롭고 아름다운 곳들이에요. 먼저 코임브라는 포르투갈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도시입니다. 1290년에 설립된 코임브라 대학교는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도시 곳곳에서 젊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끄럽거나 어수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즈넉하고 학구적인 분위기가 매력적이죠. 코임브라 대학교의 조안이나 도서관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18세기에 지어진 이 도서관은 바로크 양식의 화려한 장식과 30만 권의 고서가 보관되어 있어서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아요. 검은 망토를 입고 다니는 대학생들의 모습은 마치 해리포터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재미를 줍니다. 코임브라에서 북쪽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아베이루는 정말 깜짝 선물 같은 도시입니다. 포르투갈의 작은 베네치아라고 불리는 이곳은 알록달록한 몰리세이루 전통 배들이 운하를 오가는 모습이 정말 동화 같아요. 베네치아처럼 아름답지만 관광객들로 붐비지 않아서 훨씬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몰리세이루 보트 투어를 하며 운하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는 시간은 정말 로맨틱해요. 보트를 운전하는 현지인이 포르투갈 전통 음악 파도를 불러주는데 운하 위에서 듣는 파도는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아베이루의 또 다른 매력은 아줄레주 포르투갈 전통 타일 장식입니다. 건물마다
파란색과 흰색의 아름다운 타일로 장식되어 있어서 걷는 것만으로도 예술 감상이 되어요. 포르투갈 음식도 큰 매력입니다. 특히 바칼라오 대구 요리는 365가지 방법으로 조리된다고 할 정도로 다양하고, 파스텔 드 나타에그 타르트는 정말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무엇보다 현지인들이 정말 따뜻하고 친절해서 여행하는 내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세 번째, 스트리아, 잘츠카머구트 호수 마을들. 60대를 넘기면 한 번쯤은 진짜 알프스의 깊이를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선택이 바로 오스트리아 잘츠카머구트 지역입니다. 76개의 호수가 알프스 산맥 사이에 숨어 있는 이 지역은 각각의 호수마다 작은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가장 유명한 할슈타트는 이미 너무 유명해져서 관광객들로 붐비지만,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은 여전히 고요하고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트 이슐, 장크트 볼프강, 모든제 같은 마을들이 바로 그런 곳들이에요. 바트 이슐은 19세기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요제프가 여름 별장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황제의 별장이었던 만큼 아름다움은 보장되어 있죠. 마을 중심가의 황실, 괴과점에서 잘츠부르크, 토르테 오스트리아 전통 케이크를 맛보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볼프강 호수 크루즈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100년 된 증기선을 타고 호수를 가로지르며 양쪽으로 펼쳐진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는 시간은 마치 19세기로 돌아간 것 같은 낭만을 선사해요. 특히 장크트 볼프강의 하얀말 여관은 50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역사적인 곳으로, 여관 앞 테라스에서 호수를 바라보며 마시는 오스트리아 맥주는 정말 꿀맛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케이블카와 곤돌라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걷기 힘든 분들도 쉽게 산 정상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지 농가에서 직접 기른 재료로 만든 오스트리아 전통 음식을 맛보며 현지인들과 교류하는 경험도 할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 잘츠카머구트는 단순한 관광이 아닌 삶을 배우는 여행이 됩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60대 부부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라트비아, 리가. 발트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는 여전히 많은 한국인들에게 생소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면 왜 사람들이 이런 아름다운 곳을 모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곳이에요. 리가 구시가지는 정말 동화 속 세상 같습니다. 13세기부터 18세기까지 다양한 시대의 건축물들이 골목골목마다 숨어 있어서 걸을 때마다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에요. 특히 시청 광장 주변의 건물들은 마치 장난감 집같이 앙증맞고 아름답습니다. 밤에 불이 켜진 구시가지는 더욱 환상적입니다. 가스등 같은 조명이 켜지면서 정말 중세로 돌아간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거든요. 밤늦게 산책해도 치안이 매우 안전해서 걱정이 없어요. 리가의 또 다른 자랑은 아르누보 건축물들입니다. 20세기 초에 지어진 이 건물들은 정말 예술작품 같아요. 특히 알베르타 거리에 있는 건축물들은 하나하나가 다 다른 디자인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야외 건축 박물관을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라트비아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은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의 공연 관람입니다. 서유럽에서는 오페라 티켓이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는데, 리가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급 공연을 즐길 수 있어요. 극장 자체도 19세기 말에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이라 공연 전후로 건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리가 중앙시장도 흥미로운 곳입니다. 원래 독일 비행기 경납고였던 건물을
시장으로 개조한 곳인데 그 안에서 파는 라트비아 전통 음식들이 정말 맛있어요. 특히 훈제 생선과 흑빵은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무엇보다 라트비아는 물가가 서유럽의 절반 수준이라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어요. 현지인들도 한국 관광객이 드물어서 더욱 친절하게 대해주고 치안이 안정적이어서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질랜드 남섬 와나카 그리고 테카포. 뉴질랜드 하면 퀸스타운을 많이 떠올리지만 진짜 뉴질랜드의 매력은 더 조용하고 평화로운 소도시들에 숨어 있습니다. 와나카와 테카포가 바로 그런 곳들이에요. 와나카는 퀸스타운보다 훨씬 조용하고 평화로운 호수 마을입니다. 관광객이 적어서 현지인들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어요. 맑고 깨끗한 와나카 호수에서는 카약이나 보트를 즐길 수도 있고 단순히 호숫가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힐링이 됩니다. 특히 호수 속에서 자라는 신기한 와나카 나무는 인생 사진을 찍기 좋은 포토 스팟이에요. 테카포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별 관측지입니다. UNESCO 별빛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별 하늘을 볼 수 있어요. 터키석 비테카포 호수와 좋은 목자, 교회가 어우러진 풍경은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절경입니다. 전문 가이드와 함께하는 별빛 투어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거예요. 남반구에서만 볼 수 있는 별자리들을 관측하면서 우주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름철 11월에서 12월에 방문하면 보라색 루핀 꽃이 호수 주변을 가득 메운 환상적인 풍경도 볼 수 있어요. 뉴질랜드는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교통량이 적어서 60대도 안전하게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습니다. 테카포에서 와나카까지 가는 길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로 꼽힐 정도예요. 무엇보다 뉴질랜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자랑하고 영어권 국가라 의사소통이 편리하며 의료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응급 상황에도 대처가 용이합니다. 60대 부부 여행 성공의 비결. 이 5곳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용하고 안전하며 부부가 함께 천천히 걸으며 대화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60대 이후의 여행은 더 이상 많이 보고 많이 걷는 여행이 아닙니다. 깊이 보고 천천히 느끼는 여행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그냥 둘이서 손잡고 걸으며 우리가 이런 곳까지 와봤구나 하고 감탄하는 그 순간들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는 거예요. 숙소는 걷기 편한 중심가를 선택하고 하루의 일에 이곳만 방문하는 여유로운 일정을 짜세요. 상비약은 넉넉히 준비하고 여행자 보험은 의료비 보장이 충분한 것으로 가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편안한 마음가짐입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그것도 여행의 재미라고 생각하세요. 인생 이막의 아름다운 시작.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미뤄뒀던 꿈들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진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곳은 모두 남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보석 같은 곳들입니다. 붐비지 않아서 여유롭고 안전해서 걱정 없고 아름다워서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들이에요. 내가 편하고 내 마음이 설레는 곳. 그곳이 바로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지금 떠나보세요. 당신이 꿈꾸던 인생 이막의 여행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해외여행지나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여행을 준비하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가 더 즐겁고 행복하길 바랍니다.